그러면 질문을 몇 개 할게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월세를 살면서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지, 요즘 같은 경우에 전세 대출은 80%까지 잘 나와도 주택 구매용 이런 거는 잘 나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비교 대상이 만약에 전세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전세 자금이라는 건 늘어나지 않아요. 수익률이 0%라는 거고, 하지만 이자 비용은 계속해서 내야 된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어떤 돈을 빌려서 이자를 냈으면 그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야 이자를 내는 뭔가 기쁨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신용 대출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예를 들어 기준을 3천만 원이라고 치면 3천만 원 조금 더 나올 거예요. 퍼센트보다는 더 나올 거예요. 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보수적으로 3천만 원이라고 나와도 내가 그 3천만 원만 가지고 할 건 아니잖아요. 뭐 1년, 2년 일하면서 모으면 1천만 원, 2천만 원 모을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5천만 원인데 그 돈이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돈이고, 사실 5천만 원이면은 진짜 좋았던 시절 적기에는 웬만한 지역의 대장이라고 하는 아파트도 살 수 있었던 돈인데, 결국은 연봉을 얼마 받고를 떠나서 신용대출 풀로 받고 저축 조금 하면 충분히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기다리기 싫다, 혹은 지금 너무 시장이 과열이다라고 하면 그 돈으로 당연히 주식이라도 하셔야죠. 뭐 펀드를 하던가. 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그게 잘못된 거지. 좀 안타까운 게, 내가 뭔가 투자를 하는데 공부가 없이, 정보가 없이 그냥 해놓고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펀드 하지 마라, 주식 하지 마라, 부동산 하지 마라가 아니지. 내가 잘 몰랐다, 제대로 했었어야 됐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전세라는 제도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빌린 돈은 집주인한테 완전히 묶여있는 돈이고, 나는 이 돈 빌린 죄로 계속해서 이자만 나가는 거니까 돈 빌려가지고 단 100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전세보다 더 낫다는 거죠. 월세 비용이랑 신용대출, 뭐 이자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무주택자 기준으로 내가 월세를 내는 사는 집, 그리고 전세를 주든 해서 생기는 소득, 이 합이 그냥 전세로 살았을 때보다 높을 때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긴 샀는데 월세 비용까지 합치니까 너무 나한테 나가는 돈이 많아. 그러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부동산이 5천 정도는 수익이 난다고 하지만 그게 당장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취득세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보면 그 이상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수익으로 전환을 하려면. 그런 계산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야, 취득세도 많고 이것도 많고 이거는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계산을 안 해본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면 시간도 걸리겠죠. 근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이든 다른 분야도 그렇듯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의 금융 지식과 교육,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두 그냥 안 돼요. 내가 금융 공부해서 어떤 투자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자산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비관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전세라는 제도가 마냥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깨닫는 거. 그러면 월세로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돈 빌려서 이자만 내고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는 단계가 첫 번째이고, 그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경험자로서 또 선배로서 이야기해 주세요.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른 부분도 많아요. 공부만 계속 하고 있는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공부만 계속 해도 될 만큼 할 것도 많아요, 문제는. 그래서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내가 전혀 모르는데 앞으로 투자도 할 거니까 공인중개사 하나 따볼까?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공부하시면 물론 좋아요. 그거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부동산 시장이 투자자의 개념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보인다거나 사야 될 집이 보인다거나 막 수익이 막 보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뭐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은 공인중개업자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고, 그런 게 답은 아니다. 부동산 공부라고 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이런 역사, 세법에 대해서 요즘 세법 너무 복잡해서 그냥 양도세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도 끝이 없고 목적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어디에 어떤 집이 사고 싶어 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과 실제를 결합시키는 거죠. 있지도 않은 피상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자금이 얼마고 이 돈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투자는 어떤 게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저 집이 보니까 지금 5천만 원으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냥 사면 안 되잖아. 이 물건을 사도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사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죠. 부동산 공부를 처음을 할 때는 일단 어디를 사고 싶은지, 신용이나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내 꿈을 현실화시킨 다음에 직접 부동산도 가보면서 공부하고 가격도 비교를 해보면서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들을 하나씩 채워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했던 방식을 딱 찍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한데 다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는 해요. 이론만 하셔도 안 되고 이론도 없이 실전만 가면은 다 깨질 거니까 실질적인 목표가 있고 실제로 돈을 모으고 있고 구입을 할 대상이 있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더 배워가는 그때 이론을 쌓아가는 그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부동산 이론이라고 하시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법도 있을 거고 경제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종합학문이라고 하는데 얘 하나에 엉켜있는 게 너무 많아요.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건축법이나 주택법도 알면은 좋을 것이고 사기치는 분들 중에는 보면은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땅을 샀더니 건물 못 짓는 땅이거나 그런 것들은 또 관련 법들이 다 있어요. 부동산 관련 법이 너무 많아요. 그런 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고 모르고 사면 예를 들어 나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싶어라고 하면 그 땅의 용도 변경이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될 거고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보는 방법, 표제부에 뭐가 있고 뭐 갑부에 뭐가 있고 그런 세세한 거가 의미가 없다, 재미없고 지루한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토지 살 것도 아니고 토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아파트 투자하고 싶으면 아파트 공부하셔야죠.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가면서 공부 대상을 확정해 가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근데 그러다 분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민사 관련된 것들 많기 때문에 민법 당연히 아셔야 될 거고요. 은행에서 빌릴 거죠. 그러면 대출 어떻게 되는지 대출 규제가 뭔지 금리가 뭔지 그럼 경제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아니면 실거주를 하던 세입자를 받던 뭐 문제가 생겼어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비용을 줄이면 나한테 좋은 거죠. 그런 것들 실내 인테리어, 건축에 대한 것도 다 아시면 좋고요.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알면 좋지만 많은 분야 중에서 좀 타겟을 정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해나가자. 오늘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